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호사님 21년에서 22년 신고가들이 빵빵 터졌던 그 네네,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얼마 전에 한국부동산원에서 네. 이렇게 최고가 거래 후 계약 취소된 건에 한해서 네. 이거는 실거래가 띄우기다, 조작이다 해서 이제 조사에 들어가겠다. 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네. 21년에서 1년간 계약 취소가 된 건수가 네. 1000건이 넘더라고요. 네네. 네. 이런 거에는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띄우기 위한 거다 해서 이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 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 실거래가 취소된 건 그거보다 훨씬 많은데 네. 국토부나 이런 데서 1000건이 넘는 사례가 이제 의심스럽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좀 해보겠다 이런 것 같아요. 신고가를 찍고 네. 취소된 계약에 대해서 이제 하겠다. 네. 기사를 보니까 1년이 지난 후에 계약이 취소된 건도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떤 부분이? 1년이 지났는데 계약이 취소가 되나? 네. 왜 이거를 취소를 하는 걸까? 이걸 신고가를 했다가 취소가 되면 이게 진짜 실거래가가 띄어지는 건가? 네. 이거부터 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궁금한 거를 하나씩 네. 해소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게 기사를 보면 첫 번째 네. 소장님 신고가를 찍었다가 최대 1년 4개월 정도 네, 지난 후에 계약이 취소된 건도 있다더라 이렇게 네, 네. 되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이게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금 내고 나서 뭐 중도금이나 뭐 잔금 치르기 전에 좀 2, 3개월 안에 취소를 하거나 하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이렇게 정상적인 건가 싶은 거죠. 1년이 지나고서도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니까 지금 이루어질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조작도 있고 정상적인 거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좀 구별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정상적인 거래 상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일 수 있죠. 매도자와 매수자가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는데 보통 이제 잔금을 치르는 기간을 보통은 2, 3개월 정도 이제 잡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래가 안 되고 그다음에 뭐 그럴 상황에서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좀 많지 않은 사람 아니면 기간적 여유가 좀 많이 필요한 사람이 매수자로 있을 경우에 네. 보통은 거래를 안 하죠. 그런데 거래가 안 일어나니까 이런 경우까지 이제 거래로 만드는 상황들이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목돈이 잔금 치러야 될 돈이 1년이나 뭐 2년 뒤에 나온다. 그래서 부동산하고 상의해서 나 지금 뭐 갭 투자나 이런 걸 찾고 있는데 뭐 이렇게 네. 뭐 한다라면 근데 갭 투자 거리가 막 전세가가 너무 낮으니까 갭 투자 할 만한 게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잘 쓰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도자한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매수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면 일단 매매 계약을 쓰고 잔금을 1년이나 2년 뒤로 네. 잔금을 늦추는 계약을 하면 어떠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무 기간이 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계약금에다가 적어도 한 10% 정도를 중도금 정도로 이제 잡아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실제로 이제 이런 중도금을 안 잡는 계약도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깨지면 어차피 매도인이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1년 정도 지났는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억의 거래가 됐는데 한 8억까지 떨어졌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이 바뀔 수가 있죠. 1년이나 2년 뒤에 잔금을 치르기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이 1억이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2억이 떨어졌잖아. 잔금을 치르는 것보다 그냥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깨는 게 실제로 매수인 입장에서 더 유리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1년 정도 지나서 잔금 치루라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실거래가가 8억이나 막 이렇게 있으면 계약을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런 건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런 취소됩니다. 거는 정상적인 거래죠. 물론 이제 잔금을 너무 길게 잡은 거는 뭐 이게 이제 불법 사유가 되거나 그 약간의 소지가 있지만 어쨌든 당사자 간에 뭐 이거는 시세 조작이나 이런 의도가 있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실제 조작인데 네. 조작 같은 경우는 매도자와 매수자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중개인까지 작전을 짜는 거예요. 작전을 짜서 셋이 한 팀이 돼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집을 가진 사람이 가짜 매수인을 구하는 거죠.
아는 사람을 통해서 거래 계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돈을 집어넣긴 하겠죠. 그런데 뭐 이게 이제 매도자 돈에서 나왔거나 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도자 돈에서 나와서 몰래 일단 매수자한테 주고 이렇게 주면 제자리로 온 거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매매 계약 쓰고 실거래가 신고한 다음에 등기를 안 치는 거죠. 등기 안 치고 있다가 1년 정도 뒤에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조작이 될 수 있는 거죠. 등기를 안 친다는 게 잔금까지 다 나간 다음에 등기 칠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잔금까지 다 돈이 오고 간 다음에 잔금을 안 가는 거죠. 계약만 하는 거죠. 계약만 하고 계약만 한 상황에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등기를 안 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게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한간에 이제 이런 조작 때문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실거래가 신고를 지금 계약하고 나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잔금 치르고 신고를 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너무 취소가 많이 되니까. 예, 이거는 이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이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를 예전에는 60일이었거든요. 계약하고 60일 네. 이내에. 그래서 거의 보면은 이제 잔금이라고 비슷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30일로 땡겼어요. 그 땡긴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왜 땡겼나요, 이게? 60일 동안에 시세 변화가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60일 이후에 신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8억에 이제 계약을 하고 60일 이후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할 당시에는 이제 8억에 찍힐 거 아니에요. 실거래가가. 네. 근데 지금 시세는 10억이야. 아, 이 시간차 때문에 실거래가가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지금 당기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당기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작거래 때문에 지금 잔금으로 늦추자. 그럼 잔금으로 늦추면 지금 실거래가 신고가 계약하고 나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잔금도 길게 잡으니까. 그러면 이 시세 변화하는 걸 어떻게 실거래가로 어떻게 확인할 건데요? 실거래가가 아니네요. 그럼 네. 말 그대로. 진짜. 그러니까요. 실제로 시각이 너무 좁은 거죠. 뭐 문제 생기면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 제도 자체의 취지를 아예 훼손하는 거죠. 제도는 놔두고 그거를 지금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거를 네. 제도로 그냥 완전 뒤집어 버리자. 이런 얘기는 정말 쓸데없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게 실거래가 띄우기가 된다 해서 이걸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막 영상 찍기 전에는 조작이 가능한가 부동산에 대해서. 네. 근데 조작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조작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네, 됩니다. 이게 뭔가 다른 왜 되는 거죠, 이거는? 그 영상을 찍었을 당시에는 네. 거래가 굉장히 많았을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때 명제 이것만 딱 바라볼 게 아니고 그때 상황, 말했던 상황과 이런 걸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거래가 많을 때는 한두 건의 조작 거래로 인해서 시장에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조작 거래가 그럴 때는 안 통한다. 그래서 이런 조작 거래를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드물다 이때는. 네. 그래서 이때의 취소건은 실제 조작 거래라기보다는 실제 일어난 정상적인 취소다. 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네. 근데 상승장 막바지에는 거래량이 확 줄었잖아요. 한두 건의 실거래가 신고로 시세를 조작할 수 있어요. 거래가 절대적으로 수가 적기 때문에 그걸로 진짜 시세로 반영이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파트 하나만 봤을 때 거래가 아예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호가는 막 높은데 그때 실거래가로 갑자기 호가 비슷하게 아니면 높은 가격에 실거래가 딱 찍히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기준으로 삼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호가는 또 올라가고 그럼 매수자는 그 집을 사려고 할 때 그 가격 밑으로 나오는 호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사려고 하는 사람은 그 실거래가 근처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이 네. 통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상승장 막바지와 하락장 초반 네. 거래량이 극히 드물 때 이때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럼 소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천여 건들이 진짜 조작의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때 상승장 막바지 때 일어났던 이런 거래들은 네. 조작의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토부나 금융당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한다라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통장 거래, 돈이 왔다 갔다 한 내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정상 거래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상 거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매수자가 취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돈을 집어넣고 포기를 한 거죠. 그러면 매도자는 그 돈을 계약 취소 사유로 해서 배액 배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먹는 거예요. 통장 거래를 보면 매수자에선 돈이 계약금이 왔는데 다시 돌아가지 않아. 그럼 이건 정상 거래인 거예요. 분명히 조작 거래는 돈이 오고 간 정황이 분명히 왔다 갔다 해서 둘 다 손해본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조작이 가능한 거죠. 누군가 손해보면 이걸 누군가 손해보면서 왜 조작을 합니까?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네. 이게 공인중개사도 중간에 껴서 같이 했을 수도 있다 말씀을 네네. 하셨잖아요.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건 솔직히 말하면 불법인데 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아마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불법이라는 생각을 거의 안 했을 거예요. 일단은 이런 게 적발돼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으니까요. 아, 지금까지. 예. 그래서 이게 불법이다라는 인식도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가격을 올리면 나중에 지금 당장 팔지 않아도 네. 오른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할 만한 거죠. 아, 일단 바로 나에게 이득은 떨어지지 않지만 네. 어찌됐든 그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세가 8억인데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10억 거래, 조작 거래를 만들어서 이게 10억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나는 10억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2억이 더 생길 수도 있다는 그렇죠. 생각을 하니까 네네.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중개사가 낄 수도 있고, 근데 중개사가 얻는 이익이 없으면 이런 거래에 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둘만, 매수자와 매도자만 짜가지고 그럼 중개사를 일단 속이는 거죠. 그러면은 중개사는 정상 거래라고 생각하고 한 다음에 수수료만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수수료나 뭐 이런 거 좀 깎아서 최대한 깎아서 우리 직거래인데 너한테 저기를 하겠다 뭐 직인만 한다든지 해달라. 아니면 중개사를 배제하고 둘만의 직거래로 신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함으로써 어찌됐든 2억이 생기니까 수수료는 비용으로 그냥 생각하게 네, 되는 그렇게 해도 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행동을 한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워요. 거의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 미쳐 있죠.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서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크게 손해보지 않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하죠. 부동산은 지금 불법 행위가 거의 만연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뭐 다운계약서 네. 기본으로 쓰잖아요. 불법이거든요. 근데 다운계약서 아주 그냥 우리가 범죄라는 생각 자체를 거의 안 하고 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국토부에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거를 점검하고 잡아내려고 그런 노력 자체를 별로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하다 보니까 괜찮네. 그냥 해도 되겠네. 그래서 당사자만 그냥 입을 맞추면 솔직히 표면적으로는 모르는 그렇죠. 거니까요. 이런 행위가 너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실거래가 신고는 범죄 행위다라는 생각도 아예 안 하고 했을 겁니다. 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조작 거래는 잡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나 잡아내는지 한번 지켜보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하는데 성과가 미비하다. 그러면 똑같은 거죠. 일단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게 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